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한자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맡게 된 염정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순서는 이제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배웠는지,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강의의 주된 대상은 이제 중국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갈 텐데요. 먼저 이제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형 변화를 통해서 중국 문자에 있는 구성 요소, 자형이라는 건 뭐고, 발음 요소라는 건 뭐고, 의미는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자가 워낙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하려면 역사에 대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조대별의 역사적 변화와 문자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상은 중국의 문자입니다. 그럼 문자라고 하는 말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글자는 바로 그럴 문자이죠.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민이호학 불치함은 시이 위지문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하다는 건 그 사람이 영특하고 타고난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영민한데 그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시이, 그 때문에 그 사람을 문하다, 그에 대해서 문이다, 문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를만 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의 개념이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우려고 하는 대상 중국 문자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 왜 제가 이제 이 공자님을 가지고, 공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우고 묻는 일, 도대체 뭘 배우고 뭘 물어야 할지 그거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이 배우고 물으라고 하는 일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과거에 훌륭한 통치를 이룩했던 성현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이죠. 그런 훌륭한 통치를 이룩했던 성현들의 일들을 배움으로써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공자님이 풀려고 했던 문제였고, 이 공자님의 이상이 후대의 문자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문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배우게 될 이제 강의 계획들,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역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중국 문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역사적 순서를 따라가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부터 기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은상시대, 주대, 춘추전국 시대의 문자 자료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진대, 한대 이렇게 제국을 열어갔던 중국의 역사와 문자의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구조나 원리 등을 같이 설명하고 나서 위진대 이후에는 예술적으로 중국의 문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길을 쭉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봐야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자 자료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한테 첫 번째 보여드릴 자료는 지금 이제 각골문인데요. 약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그런 문자 기록들입니다.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오래된 그런 문자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건 금문인데, 이거는 주대 역사 기록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여 년 전 혹은 2,5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자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곽정초간인데요. 이것도 2,000여 년 이상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문자 자료이죠.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중국 문자는 변화 역사를 아주 오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의 내용을 주차별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1주차에는 이제 옥미 선생님과 제가 중국 문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나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이제 한자의 기원, 특히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문자 그 자체의 개념이 무엇일까, 이런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한대의 자전인 허신 설문해자가 문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고 제시하고 문자의 구조나 원리들을 본격적으로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될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자 개념에 가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공자가 제시했던 문의 개념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같이 연관해서 볼 때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서 3강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강부터는 역사적으로 따라갈게요. 은상대 갑골 문자, 그 다음에 주대 금문, 그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문자를 배우시고 나면 중간시험이 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진한대의 제국의 역사와 함께 그때 문자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강에서는 진대의 역사, 10강에서는 한대의 문자 역사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강, 12강, 13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서로 대표되는 이제 한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시겠는데요. 그래서 상형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의 글자들의 예를 보고 그 원리들을 살펴본 다음에 문자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진대 이후에 예술적으로 어떻게 중국의 서체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자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전체 학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기말 시험을 마칠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를 쭉 따라오면서 문자들을 보고 익히고 배우고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숨가쁘시겠지만 재미를 가지고 흥미있게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중국 문자를 배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익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익히는 일은 먼저 손으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제공할 텐데, 먼저 이제 상용 한자 500자들의 서체 변화표,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 실려 있는 기본 부수자형의 이제 전서들의 모습, 그걸 해설을 어떻게 바꿨을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할 사이트 2개를 소개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전 사이트, 이 쯔딕.net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료들과 같이 천자문을 가지고 만든 연문 천자문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도 같이 보시고 문자 학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기 중에 간단한 퀴즈를 2번 할 거고,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제가 2번 나갈 겁니다. 이것들은 각각 그 전체 평가의 한 20%씩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씩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웠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했느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중국 문자에 대한 이제 역사와 변천, 그리고 구조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문자 쓰기는 어떻게 더 해봐야 되겠다, 이후에 공부는 어떻게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초를 삼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쓰기 부분에서 조금 더 과제들을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낼 거고요. 그런 부분의 평가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쓰기뿐만 아니라 글쓰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글자는 이 그럴 문자인데요. 이 그럴 문자의 변화입니다. 갑골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자의 자형은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전체 상영한 글자죠. 이 문신을 하고 있다는 건 꾸미고 있다, 뭔가를 장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제 공자님의 미니호학 불치한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고 묻는다고 하는 일은 곧 자기 내면에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문화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에도 그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자에는 밖의 외형에 몸을 가꾸고 외형적인 수식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점차 자기 내면의 수양과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는 일로 바꿔간 사람이 바로 공자였고,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개념에 의해서 문자의 기본 개념들이 저는 확립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국 문자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흥미와 그 다음에 어떤 류의 자기 개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